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고전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이번에는 호밀바테 파스쿤이라는 JD,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작가의 소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이 되게 읽기 싫을 때는 얇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약간 책의 두께에도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그 고전으로 분류하기 좀, 고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좀 오래 전에 쓰였고 계속 사람 본질에 대해서 다룬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다룬 거를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이 소설은 성장기 소년이 나와요. 보통 이제 성장기 소녀가 나오는 소설이 많죠. 많은데, 그 어린 시절은 어떤 사람이든 약간 닮은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적에 상관없이, 뭐, 환경에 상관없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환경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게 차츰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순수한 영혼이던 시절, 공감할 수 있는 시절에 관한 얘기니까 다들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고전소설의 기능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고,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약간 사람들마다 기저에 깔려있는 그 의식, 그걸 굽어 살필 수 있는 통찰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16세 사춘기예요. 저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혼란스럽죠. 자꾸만 변해야 되고,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환경에 맞춰서 그 변화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수반하죠. 진짜 들떴다가 순식간에 우울해지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소설 주인공 소년 이름이 청년 이름이 홀든 콜필드예요. 어렵다. 이름도 어렵다. 그래서 이 청년도 어린 시절에 좀 아픔을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약간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많은 소설이 그렇듯.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는 거죠. 소설을 읽어봄으로써. 흔히 성격이 정해진다 그러죠. 한 4살, 5살쯤만 되면 웬만하게 성격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16살인데도 매사 부정적이고 약간 이제 좀 성격이 그렇게 드러나 있긴 한데, 이 친구가 좀 많이 괴로운 이유가 좀 순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은 약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류인 것 같아요. 좀 삶이 단순하게 살라고 좀 강요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소설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평범한 직업의 뭐 회사원이라든지 뭐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맨날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고전 소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진짜 실제일 때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자본주의서부터 법이 정해지는 것도 그렇죠. 법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법이 무슨 진짜 정의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인간의 입장을 벗어나서 그냥 뭐 어떤 제3의 존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약속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부르는 뭐 여러 사람의 약속들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본연의 인간성이라든지 그런 순수,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 저는 이제는 약간 제가 좀 정신적으로 흔히들 멘붕에 빠졌다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약자가 돼 보니까, 멘붕에 빠져서 막 약자가 돼 보니까 사람이 되게 착해지는 거예요.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한다. 그냥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어쨌든 네,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되게 인간적이라든지 인간적인 거는 둘째치고 좀 순수한 사람들이 되게 고통받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되게 쉽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진짜 인간성이나 순수성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법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근데 이런 본연의 감각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급변했을 때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잘 써놨네. 이런, 정말 그런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진짜 뭐 우리 집도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긴 한데, 실제로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현실에서 차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약간 본연의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부재함으로써 정말 사건들이 하나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고전 소설을 읽는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냥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박안서 소설가가 순수는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거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순수가 되게 좀 다른 많은 것들에 의해서 감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들면, 굳이 이거는 좀 적합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만화나 뭐 히어로물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저는 그래요. 되게 어린애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봐요. 좀 이건 엄한 소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살면서 그냥 무뎌졌을 뿐이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는 전부 약간 순수, 인간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막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정말 인간도 아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거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판단을 못하겠지만, 전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나오고 막 할 때, 그냥 기정사실로 믿진 않아요. 그걸. 그러면 또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네 가족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슬프죠. 슬프겠죠. 정말 슬프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믿는 것 같긴 해요. 인과율? 아, 이거 뭐, 자꾸 이야기가 막 이상한 데로 새나가니까 다시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희망적이라는 거. 우리는 모두 순수나 뭐 인간성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쪽을 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할머니가 막 짐을 무거운 걸 들고 가면서 낑낑거리고 가시는데, 아, 출근해야 돼. 늦었어. 지금 눈앞에 있는 버스를 타야 돼. 근데 저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 그냥 버스 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나는 지각해도 되는데 저 할머니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도와드리는 거고, 지각하는 거고. 아, 난 지각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아이, 그러면은 버스 타야죠. 또, 또. 아, 이거 틈만 나면은 새끼로 새 나가서. 그래서 결론은, 이런 호밀밭의 파수꾼과 같은 고전소설은 인간의 순수성을 일깨우려는 시도로는 꽤 괜찮은 도구처럼 느껴진다 라고 썼네요. 그 약간 예술작품, 막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봐도 그냥 저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보면 왠지 마음이 끌려. 그런 게 약간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이런 고전 소설도 좀 읽으면서, 저도 뒤늦게 소설에 재미를 붙인 케이스라서 그냥 할 거 없으면은 그냥 뭐 손대보는 그런 걸 추천해드려요. 아, 정말 난 게임이 너무 좋아. 그럼 그냥 게임하시고, 아, 나는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 마무리로.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아가는 게 먼저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샛길로 샜다가 급 되돌아왔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끝까지 잘 얘기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다음번에는 그거를 준비했어요. 이 블로그에는 적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고전소설 그걸 저도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뭐 고전소설이라고 해도 좋고 내가 여태 읽었던 고전소설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포스팅을 한번 준비했어요. 혹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여기 링크에 남겨진 블로그에 있거든요. 이미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